그 다음에 최근 대출이 이렇게 문제 있게 사용이 돼버리면 재산 은닉 정도로 간주가 돼버리거나 또 전액, 주식, 코인 뭐 이런데 낭비, 뭐 사행성에 사용돼버리면 심하면 이것도 기각입니다. 기각되는 거 저 눈으로 봤습니다, 여러분들. 세 번째입니다. 주식, 코인, 도박, 낭비, 사치 등 사행성 이 부분이거든요.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개인회생의 본래 취지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시다가 어쨌든 뭐 사업에 실패하시든 어떤 사고가 계시든 어떤 경제적 활동을 잘못 하셔가지고 과다하게 채무가 많아지신 분들을 경제적으로 갱생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, 여러분들.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뭐 국장 열풍 뭐 막 이러잖아요. 저도 주식을 잘 몰라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A라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. 그래서 여기저기 1억을 몽땅 땡겼어요. 라고 주식에 투입했어. 근데 그 1억을 다 날렸어요. 그러면 이 A라는 청년이 개인회생에 들어와. 그럼 법원이 네가 주식을 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 1억이라는 채무가 생겼네? 그래서 탕감시켜줄게. 이러면 우리나라는 주식, 코인, 도박을 도와주는 이상한 제도가 돼버립니다, 개인회생. 그렇기 때문에 주식, 코인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낭비, 사치, 맨 명품 가방에 해외여행 다니던 애가 저 이제 돈 없습니다, 개인회생 들어와. 근데 법원에서 많이 탕감해 줍니다. 그러면 너 사치 낭비해, 법원에서 탕감시켜줄게. 이러한 잘못된 원리가 돼버려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신에 법원은 이렇게 하게 되죠. 너는 보통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갚아. 그래서 변제율을 상당히 높이죠. 뭐 70%, 80%, 90%까지 올린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. 개인회생 신청 전에. 근데 이왕에 해버린 사람들 중에서 또 특히 또 뭐가 문제되냐면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. 진짜 기가 막힌데 주식 코인으로 거의 나의 모든 채무가 발생됐단 말이에요. 한 2억 중에서 1억 8천이 주식 코인으로 그 채무가 발생됐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깔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까지 계속 주식 코인을 해요. 그리고 접수 들어갑니다. 그럼 법원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신용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한들 또 주식 코인으로 돈을 날릴 사람이야,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겠죠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변제율 자체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심하면 기각입니다. 또 그 반대로 낭비 사치가 심한 이 분이 걔는 신청 직전에도 해외여행 갔다 왔어. 그러면 재판부는 또 어떻게 판단해서 이 사람은 신용을 또 회복시켜줘서 개인회생 파산을 시켜준다 한들 나중에 또 이럴 거야,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고 평가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변제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심하면 기각까지 당합니다. 해서 법원에 좋은 결과를 내시려면 주식, 코인, 도박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것까지 하냐면 도박 치유센터라든지 뭐 신경정신과 다녀서 이 도박 치유라든지 심리치료 받은 것까지 법원에서 제출하면서 내가 탕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신청 직전까지 주구장창 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결과가 달라집니다. 법원은 당연히 달리 판단하겠죠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판단하시고요. 세 번째, 최근 대출 문제거든요. 이게 이제 보통 최근 대출이 보통 이제 6개월 내에 대출을 받은 이 문제란 말이에요. 근데 당연히 최근 대출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자체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카드를 메꾸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 받는 것 자체가 최근 대출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런 최근 대출 문제 중에서 대출을 받았어요. 그런데 이 대출금으로 기존에 원래 있었던 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누구나 일반인들이 봐도 적정한 생활비에 사용됐다면 법원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.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. 다만 최근 대출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어디에 뭐 소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이제 많아지겠죠. 근데 개인회생 자체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. 그런데 최근 대출 사용처가 요새 한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불장이니까 주식, 코인, 도박, 낭비, 뭐 사치, 뭐 이런 사행성이나,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나 채권 대출을 받았는데 어디다 사용했는지가 몰라요. 그러니까 개인의 신청 전에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어디다 사용했는지 물어봐. 근데 소명을 못해. 그럼 법원은 어떻게 생각했어요? 이거는 3천을 재산을 은닉했구나, 이렇게 생각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, 채권 대출이 문제가 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모든 채권 대출을 너 개인 재산으로 잡아, 이럽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달에 내는 변제금, 변제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요. 그 다음에 채권 대출이 이렇게 문제 있게 사용이 돼버리면 재산 은닉 정도
정도로 간주가 돼버리거나 또 전액, 주식, 코인 뭐 이런데 낭비, 뭐 사행성에 사용돼 버리면 심하면 이것도 기각입니다. 기각되는 거 저 눈으로 봤습니다, 여러분들. 이런 것들 최근 대출 문제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밌는 이슈죠. 신용카드 남은 금액, 남은 한도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. 예를 하나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이건 실제 제가 처리했던 사건인데, 전에 어때 이제 20대 후반에 여자분이셨거든요. 여기저기 뭐 카드도 한 10개 됐고 뭐 근데 카드 사용량이 있다고 봤더니 뭐 피부과, 성형외과 아니면 명품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저랑 상담하고 한 2개월 있다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2개월 사이에 이분이 남은 카드 한도를 전부 다 사용을 하셨는데 어디다 사용하셨냐면 흔히 뭐 루이 땡땡, 구땡, 샤땡 하는 명품들에서 구두, 뭐 가방 뭐 이런 걸 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제가 뭐 그 사람한테 뭐라 할 입장도 아니고 뭐라 그냥 이대로 들어갔어요.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분 다행히 기각은 안 당했어요. 기각은 안 당했는데 그때 신용카드 남은 최근에 남은 한도로 사용한 모든 액수들을 너 모든 개인 재산으로 다 잡아 이렇게 나왔어요, 명령. 판사도 화가 났죠. 아니 개인회생 탕감을 받으려는 사람이 또 명품으로 뭐 신발을 이렇게 도배를 치고 있으니 저 명품이 뭐야? 나 명품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물론 제가 넥타이 같은 거 한 번씩 선물은 받지만 여튼 개인회생 신청하는 이 20대 여성분이 그래가지고 저도 회생님 전화했더라고.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. 어떻게 개인의 신청 직전 뭐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명품을 살 수 있냐. 그래갖고 이거 결과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. 내가 이거 기각이구나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전화 받고 회생님 제가 산 건 아니고 의뢰인이 산 겁니다. 저를 혼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 말씀드렸더니 기각은 안 났고 그 전액을 여자분 개인 재산을 잡으라 했어요. 그 개인 재산이 2천 얼마가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한 달 내는 변제금이 2배가 뛰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변제율 자체, 그러니까 한 달 변제금이 상당히 올라갔어요. 근데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기각도 시킵니다. 그 상황에서 기각 아니면 개인 재산의 그 두 찰나에서 저도 순간 반반이었거든요. 다행히 개인 재산 잡아서 변제금만 높였지 기각은 안 당했어요. 그러니까 신용카드 남은 금액 있잖아요. 그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. 근데 전혀 안 쓸 수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 먹어야 되잖아요. 집에서 김치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니까.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해할 만한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시는 건 법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. 하나 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낭비 사치, 명품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대 여자분처럼 이분 지금 개인회생 다 끝났나 모르겠네요. 아무튼 근데 이분은 끝나도 또 이분 또 금방 또 저한테 한 5년 있다가 또 다시 와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신용카드 남은 금액 함부로 사용하시면 변제금 상당히 높아지거나 기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현금 인출이 많은 경우에요. 현금 인출.